자, 그럼 제 4강 1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강 강의는요, 계아파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고사 기간을 원래는 이번 주까지 동영상 강의를 하게끔 돼 있었고요. 온라인 강의.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연락이 와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강의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원래는 중간고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중간고사를 부득이하게 실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를 합니다. 레포트 주제는 1876년 개항 이후 당시에 존재했던 사회 세력들, 즉 지배 세력 중에서는 집권층, 동도서기파, 개화파, 위정척사파, 피지배층에서는 농민군의 당시의 사회 세력의 대응 중에 그 당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 어느 세력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한 사회 세력을 선정을 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분량이고요. 양은 A4 용지 11포인트로 했을 때 약 8매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논문의 형식으로 목차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 논문도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비적으로 한번 이제 써본다라는 식으로 목차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논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논문을 보면은 논문에 앞에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목차에 따라서 장절이 있고 그 장에 따라서 본문을 이제 서술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논문에서 보면 그러한 논리 주장을 어떠한 논문이나 글에서 자기가 참조를 했는지 하는 것을 밑에 주로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마지막에는 자신이 참고한 참고문헌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고사의 비중은 40%입니다. 강의계획서에 이미 적혀져 있죠. 중간고사의 비중은 레포트로 40%고 참조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기말고사는 50%입니다. 50%고 출석이 10%. 이렇게 해서 총 100%가 되는데요. 이번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레포트는 이제 40%가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일시는 2020년 5월 4일. 그때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원래. 5월 4일 12시 반까지 내 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는 여기 한 메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조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를 작성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7주차 그러니까 4월 27일 강의는 휴강합니다. 여러분 레포트 작성할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 주기 위해서 휴강하고요. 대신 제8주 5월 4일 월요일에는 다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개항 이후에 사회 세력과 사회 운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사회 세력을 나눌 수 있고, 지배층은 이제 그 집권층은 당시에 이제 중앙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세력.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고종과 그다음에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영민 씨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세력이죠. 그렇게 하고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집권층이 조금 다르고 또 그들의 정책 방향도 다르지만은 하여튼 큰 범위에서 집권층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향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양반 유생들은 기본적으로는 위정척사파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위정척사 사상이었고, 그것은 정을 보위하고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세력이 있고, 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신문제, 경제적으로는 지주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이제 주작이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소위 이제 가장 바람직한 사회고, 사악한 것은 이제 그런 사회 질서가 무너진, 혹은 대표적인 이제 사상적으로는 삼강오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서양의 세력과 그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든지 서양 세력과 이제 교류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입장을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현실의 어떤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상소였다. 왕에게 그들의 입장을 이제 적어서 이제 중앙정부야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왕에게 이제 바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신분제가 유지되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제, 사상적으로는 주자학이 유지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19세기에는 밀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밀란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조세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 이제 모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다가 전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그리고 단발령과 변복 이런 이제 법령들이 이제 공포되고 집행되게 되자 유학자들은 이것이 국가적인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처변 3사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번주에 이제 살펴봤고요. 1876년 개항 이후에 서양의 문물이 차츰 들어오게 되고, 또 개항 이후에 이제 조선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과 청나라의 수신사나 혹은 시찰단으로 가서 일본과 청 혹은 미국의 보빙사로 가서 세계적인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목도를 했던 그런 관료들이 그들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온다든가, 혹은 뭐 서양 견문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의 보고서나 혹은 그들이 갖고 오는 서양의 어떤 책들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을 접했던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게 서양이 이제 과학적이라든지 의학적이라든지 혹은 지리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 그런 인식 중에 이제 동도서기적인 어떤 입장을 지닌 그런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동도석이라는 것은 전번주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도는 동쪽 것을 하고, 그러니까 사상과 체제는 동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것, 동양의 것을 지키면서, 기는 기술과 무기와 과학과 이런 부분은 이제 서양의 것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지식인들이 차츰 나타나게 되었어요. 특히 1880년대 이후에는 그런 인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종의 상소도 벌리고 이렇게 됐고, 고종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지배층은 그런 수신사라든지 이런 일본과 청나라로 갔던 그 관료들의 보고서와 서양의 문물과 혹은 조선 책략이라든지 이런 당시의 세계적인 어떤 정세와 그것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그 보고서를 읽었던 그런 고종과 집권층은 1880년 12월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개화의 방향으로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권층은 1880년 12월에 이제 그런 문호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당시에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1880년대 이후에 굉장히 심하게 이뤄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충돌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1882년 이모군란과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보려는 1884년의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1880년대에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화파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개화파는 이제 동도서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상과 체제를 그 동쪽 것을 유지하고, 기술, 농업기술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혹은 무기기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동도석인데, 그런 석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체제도 이제 서양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이 바로 이제 개화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화파의 현실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배층은 이렇게 크게 네 세력으로 분화가 되고 있었고, 다음 주에는 이 피지배층인 민들이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떻게 당시의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당시의 사회 모순, 즉 사회 모순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국내적으로는 중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이제 서양의 또 서양을 대리하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침략으로부터 조선의 어떤 국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당시 1876년 한국 근대사는 한국사에서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과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사회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으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뭐 비교를 하셔도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뭐 하여튼 이제 사회 세력 간의 비교도 뭐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더 설명을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포트 주제에 대한 이제 도움 말을 주며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일부는 주로는 PPT와 녹음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게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은 내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한국학과에서 대학원 학생이면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외국인 학생들과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 외국어대학교 하고 북경 어원대학교의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지역대학원의 한국학과 학생들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게 위성으로 북경 외국어대학교하고 북경 어원대학교의 위성으로 그때 강의를 이제 동시에 강의를 했는데요. 그 동영상 강의를 뭐 가끔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현장감을 살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얼굴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강의를 들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동영상 강의를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4강의 개화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이 주제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서 간단하게 짧은 그런 동영상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뭐 우리의 뭐 열린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뭐 글을 느낀 감상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동영상 강의보다는 PPT와 녹음 강의가 더 좋다라고 뭐 올려도 좋고 하여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에 대한 PPT 자료는 열린 게시판에 내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들으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요 제4강 1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주제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꼭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